자, 이제 무효 취소하겠습니다. 자, 핵심 11번 무효 나옵니까? 무효는 시험에 나왔다면 무조건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139조죠.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은 무효입니다. 원칙은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무효인데,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과 소급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급해 없습니다. 새로운은 앞으로, 소급은 거꾸로 뒤로란 말이죠. 그래서 소급해 없다, 소급하여 틀립니다. 그럼 소급하여 같은 말이 뭐였죠? 소처법. 기억납니까? 책상에 살짝 쏘느라 했어요. 이게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게 법률행위 시부터. 법률행위가 두 글자로 계약 성립 시 하면 틀리죠. 다 틀립니다. 소급해 없다. 그때부터예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때부터가 장래요죠. 소급해 없다. 소처법 외우세요. 소처법. 두 번째, 추인 가능해야 되죠. 추인 가능해야 되니까 다음 세 가지는 추인 안 됩니다. 첫째, 103조 반사회조 법률행위. 뭐라죠? 지금 어젯밤에 신내려서 손이 막 떨려요, 지금. 어젯밤에 신내려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얘들은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1개인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뭐 첫 계약을 알고 추인합니까? 더 썩을 놈들이죠. 얘들은 추인할 수 없다. 같은 말이 추인하여도 유효로 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핵심 12번 취소가 나오는데, 이제 취소는 정식 명칭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그럼 민법상 취소 사유는 딱 4가지, 제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다 무효로 갑니다. 그럼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로서 아까 선의 3자 보호된다고 했었죠. 여기는 상대적 취소로서 선의 3자가 보호됩니다. 어떤 걸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죠.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럼 취소하든 말든 자기 맘이죠. 취소하면 명시 묵시 가능하죠. 취소하면 이때 소급에서 무효로 바뀌죠.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이게 소멸되면 유효만 남죠. 그래서 그때는 완전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취소권 소멸 사유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추인할 수 있죠. 즉 이걸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한다 그 말이죠. 또 법에서 추인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권 행사기간이 있어요. 행사기간이 경과, 도과하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유효가 되는 거죠. 여기서 먼저 추인과 법정 추인, 이것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있어야 돼요.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예외가 있죠.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이자가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 소멸하기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죠. 즉 제한 능력자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법정 대리인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은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항상 취소 원인이 소멸을 하여야 하면 틀리죠. 전에도 할 수 있다. 자, 그럼 취소할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지만 확정 유효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유동적 유효 또는 불확정적 유효라고 표현하죠. 그럼 어떤 게 유동적이면 당사자는 불안합니다. 이 유동적 상태가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효력을 빨리 확정합니다. 따라서 유동적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셋 중에 하나로 한 번 유효가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이렇게 거꾸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이런 일 발생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발생해서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동적 그래요.
그럼 시험에서는 이 셋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추인을 제일 잘 냅니다. 그래서 먼저 취소하면 무효가 됐죠. 그럼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거꾸로 먼저 추인해서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성질을 시험에 잘 냅니다. 유동적이에요. 그 다음 법정 추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취청약. 이행 청구와 양도는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이 됩니다. 이거 상대방이 하면 추인되지 않는다. 다음 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이에요? 3년. 다음 법률기간에서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이제부터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죠? 이건 그냥 주는 거 이게. 추인이 몇 글자요? 1, 2, 3이라 3년이죠? 법률기간 날 법자가 몇 글자요? 10글자죠? 1, 2, 3, 4, 5, 6, 7, 8, 9, 10이라 10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추인 3개 있거든요. 민법 총칙에 추인이 3번 나와요. 그게 민총에서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 추인. 아까 전 시간에 무권대리 추인했나요? 무권대리는 원래 무효인데 이걸 추인하면 소급에서 소급해 있죠? 유효가 된다. 유효. 이게 소급해 있다.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인시로 소급해 줍니다. 소급해 준다. 근데 여기 추인 없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소급이 없죠? 서초법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비교에 잘 나옵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원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무효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된다. 그래서 서초법 틀려요. 그래서 3가지 추인 X 추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 후에 있어야 되는데 법정 대리는 전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추인 3가지가 시험에 제일 보통 2문제 나와요. 2문제. 이 추인 3개에서 7, 8은 다 했죠? 실행합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예, 조건기한 꼭 조건기한 포기할까요? 꼭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건기한은 보통 3, 4개에서 정답이 지금까지 5년 연속 나와요. 3, 4개에서. 그래서 거기 6개 있죠. 지금까지 한 5년 이상 시험 정답은 다 여기서밖에 안 나왔어요. 정답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꼭 아세요. 동그라미 1번.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다음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죠. 그게 장래입니다. 성취한 때부터 장래예요. 가로 열고 소처법 바꾸면 틀립니다. 효력이 생기는 거죠. 항상 시험에 효력이 잃는다고 냅니다.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2번 해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또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장래요죠. 가로 열고 소처법 틀려요. 효력이 잃는다. 상실한다. 네, 3번 예외가 있어요. 1번, 2번은 소급효가 없단 말이죠. 이제 기한은 원래 절대 소급이 없지만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4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그것을 조건부 권리 가로 열고 또는 기한부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처상 부호담 할 수 있다. 다음 5번 6번은 자 5번 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플러스죠. 이미 성취 플러스 기성조건. 쉽게 내면 기성조건 그래요.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를 무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를 뭐라 한다? 조건 없는 법률 유효. 플러스를 하고 그 다음 해지 조건이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 6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그럼 불능조건 마이너스 없는 것인 경우에 다음 그 조건이 해지 조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죠. 유효를 4글자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하고 다음 정지 조건이면 이게 정지조건 플러스이면 곱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 무효. 이게 지금 3년 연속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은 이거 6개만 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 핵심 14번에서 의사표 효력이 있습니까? 1번은 도달주의죠. 근데 보통 우표는 추용 안 되지만 돈을 많이 써요.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표는 도달했겠지라고 추용해 줍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의사표시가 도달 후 그럼 효력이 생겼죠. 이때는 표의자는 그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언제만 가능해요? 도달 전에만 처리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3번, 4번 두 개 묶어보세요. 3번, 4번. 자, 3번 이겁니다. 3번이 111조 2항이죠. 갑이 의뢰에게 의사표시를 보냅니다. 발송할 때는 멀쩡했는데 의뢰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갑이 사망하거나 갑이 능력이 없어져서 제한 능력자가 됩니다. 보낼 때 멀쩡했죠. 도달하면 그대로 유효. 그래서 여기서는 갑이 표의자죠. 표의자가 맛이 간 거다. 표의자가 맛이 가면 그대로 유효. 그게 지금 동그라미 3번. 표의자 대신 청약제로 내릴 수가 있죠. 동그라미 4번이 112조. 동그라미 4번 112조예요. 112조는 갑이 의사표시를 보냈죠. 근데 갑이 표의자죠. 우리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예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설사 우리 갑 편지를 읽었더라도 너 내 편지 읽었지? 라고 도달 주장을 못하게 합니다.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을 뒤에 누가 있어요?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이 도달 사실 안 후에는 뒤처리 다 해주겠죠. 그때는 너희들 내 편지 받았지라고 도달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상대방이 맛이 간 거예요. 표의자는 멀쩡하죠? 상대방이 맛이 갔을 때 대항할 수 없다. 원칙. 여기는 표의자가 맛이 갔죠. 도달하면 그대로 이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은 무과실일 때 공시동달할 수 있다. 넘기면 이제 물권입니다. 근데 물권에서 제일 먼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물권요청권이죠. 그럼 물권요청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현재. 시제가 현재죠. 현재입니다. 물권요청권 하면 시가 현재예요. 자, 그 중에 불법 건물 철거 청구 원칙은 네 것 치워 건물 소유자에게죠. 예외적으로 대신 치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처분권자가 할 수 있죠. 다음 퇴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면 네 거에서 나가 못하죠. 근데 임차인이 대형이 있더라도 네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죠. 제가 쓸 건데 또 말로 해봤어요. 쓸 건데 쓸 거예요 제가. 이제 불법 건물 있다면 불법 건물 철거 청구 상대방입니다. 원칙인 니꺼 치워 니꺼 치워입니다. 그래서 갑소유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럼 등기 없이 누구 소유? 신축자 을 소유죠. 이걸 병역이 임대차에서 현재 임차인 병이 점유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돼요? 을 니꺼 치워라고 을에게 철거 청구하고 병에게 철거 청구 아니죠? 병 니꺼 아니거든요. 그래서 니꺼 치워라고 할 수 있다. 니꺼 철거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다시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했습니다. 무단 신축. 그럼 등기 없이 을 소유죠? 을이 등기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을 소유입니다. 이걸 병에게 팔았어요. 그럼 매수인은 죽어도 등기야 소유권 취득하죠? 앞에 미등기라 병도 등기하지 않았지만 병이 점유는 승계받았습니다. 그래도 누가 건물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죠? 근데 을은 이 동네에 절대 안 나타나겠죠? 을은 돈 받았거든 절대 안 나타납니다. 여기랑 달라요. 이 임차인 나가면 을 다시 와야겠죠? 을은 여기 나타나요. 근데 이 을은 이 동네에 절대 안 나타납니다. 이 동네에 누구밖에 없어요?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네 거 아니지만 돈 주고 샀잖아. 네가 대신 치워라고 네 거 아니지만 대신 철거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대법원이 소유자 아니지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에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퇴거나 퇴출 청구입니다. 퇴거나 퇴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했습니다.
그럼 등기 없이 을 소유죠? 이걸 을 자신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그러면 네 것 치워할 수 있죠? 네 것 치워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것 철거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것 자기가 점유하죠. 그러니까 내 땅에서 건물 치워야겠죠. 네 거에서 나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거에서 나가라고 안 됩니다. 나가라 할 수 없어요. 대신 내 땅에서 건물 치워하는 거죠. 네 건물에서 나가 말이 안 되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서 다시 이제 우리 건물 신축에서 이제 병역이 임대차 있죠. 그럼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요? 을, 네 것 치워. 그러려면 병 나가야겠죠. 철거할 테니까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병이 이게 주택이어서 주임법상 대항력을 치르겠더라도 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이 팔렸을 때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는 거죠. 이 주택은 애초부터 토지 사용권 없거든요. 대항력 갑에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병 네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갈 수 있어요. 여긴 네 거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죠? 여기는 병 네 거 아니니까 나가라 할 수 있다. 네 거 아니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핵심 15번에서 동그라미 1번. 1번에 밑줄 딱 있나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 등기해서 안 했어요? 안 하면 죽어도 소유자 아니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관습상 물권도 없어요. 따라서 마지막 밑줄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권에게 물청 행사할 수 없다. 2번 기존의 토지 소유자 써 있습니까? 그럼 현재는 소유자 아니죠. 그럼 물청 행사 못합니다. 못한다. 3번이 있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3억이라 가정하고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부동산에 을이 남았고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네 번째로 채권이 다 변제됐다. 그럼 이거 말소해야겠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이거 둘 중에 누가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죠. 병은 현재 물권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멸치했지, 멸치? 멸치가 뭐예요? 말소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 작년 정답. 정답이에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현재 물권자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갑은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러더라도 을과 근저당 계약 당사자죠. 여기 채무자 이름 누가 써있어요? 채무자 이름. 갑이에요? 병이에요? 갑이라고 써있으니까 쪽팔리잖아요. 지워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청구할 수 있어요. 지워달라고. 근데 이는 현재 물권자가 아니니까 을과 계약 당사자로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 채청으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소 청구는 물청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범위 유일하게 딱 하나. 이자 간 것만 유일하게 채청이에요. 나머지는 다 멸치 물청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서 동그라미 4번, 5번 두 개 다 묶어보세요. 항상 물청하면 뭘 떠오시라고요? 현재, 현재. 자, 물권이 현재 물권이 침해당하고 있거나 현재 물권이 방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애달라고 청구하는 게 물청이에요. 물청. 침해나 방해가 완결이 돼서 무슨 비용이 들거나 또는 결과를 제거한다. 그럼 이건 현재가 아니죠? 그 후죠. 이건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물청이에요. 끝나버렸죠? 그럼 손해배상이에요. 이런 예 들었죠? 유리 테이블이 있는데 유리가 아주 얇고 고급스러운 영국산 크리스탈 2천만원짜리인데 누가 내 허락 없이 여기다가 아주 무겁고 더러운 점을 딱 올려놔요. 유리창 깨지면 안 되겠죠? 깨지기 전에 치우가 물청이에요. 깨지기 전에 치우가 물청. 안 치우다 깨져버렸네요. 깨져버리고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럼 이제 이거 치워야 돼요? 돈 받아야 돼요? 이거 치운 게 문제가 아니라 돈 받아야겠죠? 그게 손해배상. 이게 손해배상이에요. 두 개는 이제 다르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비용 3번 보입니까? 밑줄 3개. 물청 아니에요. 다 어디다? 손해배상. 동그라미 5번에 밑줄이 4개 있어요. 첫째 밑줄에 현재 보입니까? 그럼 이건 물청이에요. 둘째 밑줄에 손해는 이쪽. 세 번째 밑줄 결과 제거 이쪽. 네 번째 밑줄이 현재 보여요? 그럼 물청. 이제 6번, 7번 여기지. 6번, 7번 여기입니다. 6번에 첫 번째 밑줄 보여요? 네 거 치워. 써놔요. 네 거 치워. 다음 6번에 두 번째 밑줄이 있죠? 그게 대신 치워. 7번에는 첫 번째 밑줄, 두 번째 밑줄 있나요? 여기 첫 번째 밑줄은 이거 할 수 있다. 첫 번째 밑줄. 두 번째 밑줄이 네 거에서 나가 못한다. 두 번째 밑줄 태거 청구 써 있죠? 할 수 없다가 네 거에서 나가 못한다. 네 거에 나가 X. 다음 다음부터가 마지막 퇴출 청구가 여기 파란색. 마지막 퇴출 청구가 네 거 하니까 나갈 수 있다. 다음 8번이 물청의 심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갑소의 부동산 있는데 을에게 매도했죠. 을 앞으로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돈 주고 점유는 승계받았습니다. 그럼 죽어도 소유자 아니지만 돈 주고 점유를 받았죠. 그러니까 적법이에요.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갑이 소유자죠. 제가 소유자라고 내 물건 돌려주고 나가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돈 주고 점유받았죠. 그러니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합니다. 갑이 자기가 등기에 넘겨지고 자기만 사라지면 됩니다. 어제 학기론 선생님도 분필 많이 끊어먹었어요? 안 그러니까 제가 신받았다니까 제가 신받아서 그래 지금. 저만 신받아서. 올라가는 거 심해 다 나와 여기서. 봐보세요. 나온가 안 나온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을이 병에게 팔았습니다. 을이 미등기라 병도 등기하지 않으면 죽어도 소유자 아니죠. 근데 또 돈 주고 적법하게 점유를 승계받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갑이 소유자죠. 그럼 내가 소유자라고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청 행사할 수 없고 차임상당 부당회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돈 줬으니까. 갑이 자기만 등기해주고 사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게 그 마지막 8번 그렇게 정리 잘하세요. 넘기시면 이제 민법의 제일 많이 나온 거죠. 핵심 16번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가 있습니다. 이건 지겹더라도 한 번 또 들어보는 겁니다. 지겹죠 이제? 너무 지겨우면 한 10분간 커피 마시고 오세요. 너무 지겨우면.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또 한 번 기억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을 첫째 등기를 요구하는 게 두 가지죠. 186조 법률행위 다음 245조 2랑 점유취득시 완성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등기해야 된다. 그럼 법률행위가 당사자 원해서 하는 거죠. 그럼 프린트에서 동그라미 1번 매매 교환 증여는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2번 제한물권 설정이 둘이 원해서 하죠. 취득. 2조는 둘이 원해서 하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등기해야 된다. 3번, 4번 두 개 묶어보세요. 이걸 갑을이 공유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근데 이걸 분할합니다. 그럼 분할할 때는 협의분할의 원칙이죠. 협의가 합의죠. 둘이 이렇게 현물 분할하기로 이렇게 합의했다. 그럼 이거 법률행위란 뭐까지 해야 되죠? 등기까지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먼저 조정을 시도해봐요. 그래서 조정이 성립됐다. 즉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럼 판사 앞이지만 이거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고 조정 성립한 때 X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조정도 안 되면 이제 판사가 재판상 판결합니다. 재판상 분할해요. 판사가 안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쪼개세요. 왼쪽은 의리 갖고 오른쪽 갑이 가지라고 판사가 딱 쪼갰어요. 이건 갑을 의사 무시하고 제3자가 쪼갰죠. 이게 법률 규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험범위 유일한 형성 판결 187조 형성 판결. 이건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되죠. 판결 확정 시 딱 분할됩니다. 판결 확정 시 분할돼요.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법률행위죠.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5번 이행 판결 등기해야 돼요. 아까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확인 판결로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형성 판결의 작년 정답이고 6번도 작년 시험에 나왔죠. 물권 포기, 공의지분 포기 또는 합의지분 포기 다 등기해야 됩니다. 7번도 그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죠. 여기서 시험이 제일 많이 여기서 이제 7번 이겁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을은 내 땅 아니죠? 그럼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을에게 법정 취득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법정은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죠?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토지를 병에게 팔아보세요.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하면 토지 소유자가 받겠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받겠죠. 매매입니까? 경매입니까? 매매는 무슨 순? 시간순.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이게 먼저 취득했죠. 먼저. 그리고 토지에서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시간이 빨랐으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이번에 이제 건물을 팝니다. 여기서 갑토지 을건물 있죠. 건물을 양도합니다. 양도가 매매입니까? 그럼 건물이 넘어가면 특이하게 없는 한 이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도 같이 넘어가요.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수인은 건물 소유권도 취득하고 종된 권리, 지상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입니까? 다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처분 양도할 때 등기해야 되죠. 둘 다 등기해야 됩니다. 둘 다 등기하여야 취득합니다. 둘 다 등기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건물은 이 저당권이 종된 권리, 아니 지상권이 종된 권리죠. 타인 토지라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저당 설정하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합니다. 그래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병은 건물도 취득하고 뭐까지 취득하죠? 종된 권리, 지상권까지 취득합니다. 그럼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이제 법률 규정이라 둘 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세 글자로 당연히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건물 소유권 물권이죠. 법정 지상권 물권이에요.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소유권만 유보 남겨두고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어요. 거꾸로 우리 지상권만 유보 남겨두고 건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물권이니까. 그럼 이제 동그라미 7번. 7번은 법정상에 있는 자 건물 동그라미 양도 동그라미 양도. 자 건물이 양도되면 종된 권리 넘어가죠. 그럼 둘 다 등기해야 된다. 박스에서 자 기억보세요. 법정되는 건물이 경매 또는 저당이 실행됐습니까? 그럼 뒤에 등기 없이도 실행되면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한다. 동그라미 니은이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어요. 니은의 첫째 밑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죠. 지상권을 유보해두고 두 번째 밑줄 이제 건물 소유권을 유보해두고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 디귿 법정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나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써놔요. 토지 소유권 취득 밑에 토지를 양도. 다시 디귿 법정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 그 말이 토지를 양도했단 말이죠. 토지 양도.
둘 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나 그로부터 토지 소유권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파란색. 토지양도 써놨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양도 등기 없이 해요. 건물양도 등기해야 됩니다. 건물양도 등기해야 돼요. 토지양도 등기 없이. 나 마지막 제일 양가로 2번 취득시효 등기 없이. 등기해야 된다. 예, 넘깁니다. 아마 힘이 떨어진 신기가 빠지네요, 막 이제. 그래도 이미 자료는 다 이미 뽑아놨으니까 이게 다 신기는 여기 다 녹아 있어요.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양가로 1번 법률 규정이 있죠. 그래서 상속, 공인인수 수용, 판결, 형성 판결, 경매 이들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근데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되죠? 세금 내야 되니까. 양가로 2번 기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교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죠? 기타 법률 규정. 다 등기 없이. 그래서 신법을 지켜야 되죠? 신법을 안 지키고 기피합니다. 기피해요. 그럼 국가한테 어떻게 돼요? 혼나고 어떻게 하나요? 구속되지. 다음 분묘기지권은 어차피 등기 못하죠? 분묘기권 등기 없이. 그래서 노래를 외웠죠?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외웠어요. 그러면 신축이죠? 법정, 전세권 법정갱신, 법정청원 취득, 법정처당권 취득. 용의물권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의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저당권에서 피담원채권이 소멸되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합니다.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 나가리. 이게 원인행위 실효죠? 나가리.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을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시간책 세 번째로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실효, 나가리 돼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나 합의 해제 또는 효력 소멸 조건이 해제 조건이 성취했다. 근데 이건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갑에게 소유권 복귀합니다. 갑이 이제 물권자죠. 물청으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다음 이게 집합건물법 공용부분 지분 취득. 이게 구분 소유권, 지역권 이전 등기 없입니다. 그래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외웠어요. 그 중에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에요. 기피 혼나 써놓으세요.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기피 혼나가 3, 4, 5, 6 말소 등기 하여야 하면 틀리죠? 없이. 다음 질문부터 넣으면 이제 큰 3번 부동산 등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쭉 전속 요건 아닙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됩니다. 원인 없이 말소를 불법으로 말소. 말소 자체가 잘못된 거라 말소 회복 전이라도 유효입니다. 살아있네. 그래서 말소 회복 전이라도 살아있네. 유효하세요.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쓰시면 잘 나오죠. 자, 이 건물을 위해서 등기부가 있었거든요. 등기부. 근데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없어졌죠. 왼쪽과 똑같이 지었다. 똑같이 지어도 이게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등기부를 새롭게 개설해야 됩니다. 개설해야 돼요. 종전 등기부를 유용할 수 없다. 써먹을 수 없다. 써먹기를 합의해도 무효가 되는 거죠. 넘깁니다. 이제 핵심 17번 점유가 있죠. 동그라미 1번은 건물 부지의 점유자입니다. 건물이 하늘에 떠다닐 수 없죠. 땅에 붙어 있습니다. 건물 부지의 점유자를 잡을 때 만약에 건물 직접 점유자와 건물 소유자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건물만 점유하죠. 아래 땅은 누가 점유해요? 땅은 소유자가 점유해요. 소유자가 이자가 아니에요. 얘는 건물을 점유하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은 누가 점유한다? 소유자. 건물은 한국에 있고 이 사람 미국에 살아도 이자가 점유합니다. 소유학에서. 다음 동그라미 2번.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작년 정답이죠. 예, 점유 보조자와 간접 점유자. 얘는 점유자라고 써있죠. 점유권 있다면 되고, 얘는 점유자 아니라고 써있죠. 없다면 되죠. 그래서 얘는 뭐든지 없다면 됐습니다. 물청 행사할 수 없다. 물권 요청과 상대방 될 수 없다. 얘는 무조건 있다요. 물청 행사할 수 있다. 작년 정답. 점유보총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로 유채권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로 취득 시할 수 있다. 주임법상 대항 요건이 인도와 주민으로, 그 중에 인도 점유도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답니다. 물청 상대방 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 4, 5 3개 묶어요. 동그라미 3, 4, 5 3개를 묶어보세요. 동그라미 3, 4, 5. 이제 자주인가 타주인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근데 잘 알 수 없을 때 일단 자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점유자는 뭔가 있으니까 점유하겠지라고 일단 소유사 추정해줍니다. 선의도 추정해줘요. 평온도 추정해주고 공용점유도 추정해준다. 좋은 것 중에 뭐가 추정 안되죠? 무과실 추정 안됩니다. 무과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실 없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거 추정 안된다. 그럼 뭔가를 추정받으면 입증 책임 없죠? 점유자 스스로 네 가지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추정 안되죠? 그럼 점유가 과실인가 무과실인가 다툼이 있다면 이건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추정 못 받으니까.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일 때 선의 무과실로 하거든요. 등기부 취득시효. 그럼 선의는 입증할 필요 없어요. 점유자가. 근데 무과실은 점유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럼 자주 반대가 타주입니까? 선의 반대가 악이죠? 자, 그럼 이제 너무 크게 썼네. 갑소유 토지를 우리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취득시효 할 수 있죠. 근데 취득시효는 자주 점유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이 소유권 뺏으려는 자예요. 뺏으려는 자. 갑은 이걸 부정해서 소유권을 지켜야겠죠. 그럼 자주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1번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라고 증명한다. 2번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네요. 상대방 소유자가 너는 타주라고 증명한다. 뭐가 맞아요? 2번. 점유자는 뭔가 있으니까 20년 점유했겠죠. 자주 추정됩니다. 입증할 필요 없어요. 입증책이 없다.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네요. 엄청 억울해요. 그러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너가 타주라고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취득시효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입증책이 없죠. 근데 우리 성질이 겁나 급해요. 우리 한마디 내가 예전에 그거 돈 주고 샀잖아 라고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어요. 몇십 년 전에 내가 돈 주고 샀거든. 근데 그때는 등기가 뭔지 몰라서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소유자는 너지만 내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잖아. 20년간 내가 사서 그래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몇십 년 전 일이라 이게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진다. 입증책이 없죠? 입증책이 없는 자가 헛소리 좀 하더라도 입 안녕과도 똑같이 안 깨진다. 누가 깨트려야 돼요? 갑이 깨트려야 된다. 자, 그럼 우리 매매를 주장했죠. 이걸 구두로 주장해서 인정 안 돼도 안 깨져요. 우리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패소 판결을 받아도 안 깨집니다. 소송도 누가 해야 돼요? 갑이 구두든 소송이든 갑이 제기해야 돼요. 갑이 소유자 본권자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 본권자가 소제기하면 본권의 소요.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 이거 싹 깨버린 거죠. 다시 을은 이게 다 추정되는데 소유자가 소송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이거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럼 언제 선의가 악의로 바뀌죠?
소재기시, 소재기시. 시옷 이응 시옷. 언제 자주가 타주로 바뀌어요? 폐소 판결 확정시. 폐소 판결 확정시 바뀌죠? 시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지읒, 티읒, 피읒, 히읗 이러겠죠? 달라게. 그러니까 3, 4, 5 같이 보세요. 다음 동그라미 6번. 자, 6번은 민법 191조 의에서 점유자는 선의로 조명을 추정되고 권한 없는 점유의 수인 밝혀졌다 하여 곧 그동안 점유에 대한 선의 추정이 깨진 거 아닙니다. 밝혀진 때부터 악의로 바뀌어요. 그 전은 안 밝혔죠. 여전히 선의로 된다. 선의 여전히. 이쪽 못 했으니까. 다음 7번. 자, 선의 점유자에게 선의 점유자 201조 과실 취득할 수 있죠. 다시. 과실은 선의인가 악의만 봐요. 선의 악의만. 말이 헷갈리니까 자 써볼게 뭐. 과실 취득은 과실이 뭐예요? 월세 같은 거 사용이. 과실 취득은 뭐만 판단한다? 선의는 과실 취득하죠. 악의는 과실 반환해야 되죠. 이때 과실이 뭐다? 월세 같은 거 사용이. 보세요. 선이면 과실 취득하죠. 근데 선인데 만약에 과실이 이 과실은 잘못, 실수 잘못. 실수 잘못했다면 불법행위죄에 물을 수 있어요. 고의과실이 있으니까 불법행위죄에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201조예요. 201조. 여기는 750조. 750조. 판단 기준이 전혀 다르다. 전혀 달라요. 다시 201조. 과실 취득은 자주타주를 안 봐요. 뭐만 본다? 선인가 악인가만. 과실도 안 봐요. 뭐만? 선이 악이만. 근데 750조는 고의과실이면 책임지거든요. 따라서 점유자가 선의인데 선의더라도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이거 책임질 수 있다.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잘못 있는가 안 봐요. 잘못 있는가. 선의 무조건 먹습니다. 여기는 잘못 있으면 물을 수 있다. 선의인데에서 잘못이 있대요. 그러면 선의면 과실을 먹어요. 그래도 잘못 있으니까 불법행위죄 혹시 질 수는 있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7번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있다고 하여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 다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폐지된 건 아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질 수는 있다. 그래도 선의가 과실을 먹은다.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점유자와 혁정관계가 있습니까? 1번 201조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하죠. 그로 인해서 누가 손해보도 부당이득은 없습니다. 부당이득은. 2번 니은 악의 점유자는 수치형과실을 반환되며 소비하였거나 그 다음 밑줄에 시험이 잘 나오죠. 과실에서 잘못. 잘못 없이 하면 틀리죠. 과실 없이 틀리죠. 그래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치 못할 때 그 대가를 부담합니다. 디귿 점유자의 책임인 사유로 물건이 망가졌다. 그러면 선자윤전 선이 자주만 현존이익 반환이죠. 나머지 전손해배상 선이 타주 전손해배상 전년 정답. 선전유심이 제일 잘합니다. 리을 보세요. 리을. 점유자가 뭐 할 때? 점유를 반환할 때 필요비를 청구하죠. 필요비 지출한 즉시 아니죠. 그 임대차입니다. 여기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 받은 때 청구한다. 근데 필요비 청구할 수 있죠. 비용은 도둑놈 댕사할 수 있다. 근데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음에서 점유자가 점유를 계량에 지른 금액이 있다. 유익비 관해서는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가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가로. 그럼 앞에 뭡니까? 필요비 X. 필요비는 가액 증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유익비만 가치 증가 있어야 돼.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비읍. 유익비는 몇 천만 원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 법원에 상환기간을 신청해서 법원이 허여 유예에 있다. 6개월간 유예에 있다면 6개월간 편지기가 늘어났죠. 그때 유치구형사 못합니다. 다음 공유로 오세요. 공유.
공유 같죠? 제가 공유 같죠? 공유가 이런 스타일로 잘 입어요. 제가 공유 같잖아요. 제가 공유처럼 일부러 옷 입고 와서 지금 어디 재수없어 몇 분이 지금. 자, 이제 공유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처분 변경입니다. 1번이 처분 변경은 전운동이 어디야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갑을이 공유합니다. 지분 2분의 1씩 공유한다 해보세요. 그래서 갑이 을동이 없이 공유물 전부를 매도하고 전부를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어요. 을동이 없죠? 그래도 채권행위죠? 이건 전부유효, 전부유효. 이건 물권행위, 처분행위죠. 이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을동이 없죠? 그럼 갑 지분만 유효. 그래서 처분 공유자의 지분 2분의 1만 유효. 을동이 없죠? 을 지분만큼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를 결정하죠. 뭐 과반수예요? 공유자 과반수 틀리죠? 대가리수가 아니라 지분 과반수. 지분 과반수입니다. 예를 들면 갑을이 공유합니다. 갑 지분 3분의 2가 되고 을 지분 3분의 1이 되는데 갑이 을동이 없이 공유물 전부를 임대차해서 병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합니다. 그러면 병은 을 얼굴을 몰라요. 갑만 임대인이죠. 그럼 병은 갑에게만 인사하고 월세도 갑에게만 줍니다. 을 얼굴을 모르니까.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해요. 내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인도 청구나 방해 폐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적법이에요. 그럼 내 지분만큼 월세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병은 월세 다 갑에게 줘버렸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요? 우리는 갑에게 3분의 1만큼 반환 청구하면 손해 없죠? 그리고 병은 얼굴을 모르니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 4번. 3번, 4번이 묶어보세요. 이게 보준행위. 3번은 제3자 동그라미. 제3자가 침해했어요. 3번은 누가 침해했다? 공유물을? 제3자. 4번은 둘째 줄의 밑줄. 다른 소수 지분권자 동그라미. 얘가 침해했다. 그러니까 3번은 제3자가 침해해. 4번은 공유자 중 1인이 침해한 거예요. 1인. 그러니까 침해자가 서로 다르죠? 자, 그럼 만약에 갑을병이 공유합니다. 갑 지분 3분의 2입니다. A 6분의 1, A 6분의 1이에요. 네, 제3자라는 사람이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면서 자기 앞으로 무효 등기를 해놨어요. 우리 거 지켜야겠죠?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도 각자 단독으로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고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각자 단독으로 전부인도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손해배상은 돈으로 청구하죠. 돈이고 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청구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내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보존행위만 각자 전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이게 판례가 바뀐 거죠. 올해 7월달에 판례 바뀌었죠. 다시 갑을병이 공유합니다. 갑 지분 3분의 2예요. 자, 지분이 그럼 2분의 1이면 지분 과반수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소수 지분입니까? 소수 지분이에요? 둘 다 아니다. 아니면 이거 맞다. 소수 지분이다. 소수예요. 지분 2분의 1 소수입니다. 과반은 절반을 넘는 거죠. 과반이 뭐다? 절반을 넘는다. 이건 딱 판이죠. 그럼 소수, 이게 판례입니다. 소수. 판례요. 아, 2분의 1 소수. 과반도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갑을병이 공유하죠. 여기서 소수 지분권자 을, 만약에 소수 지분권자 을이 갑 동의 없이 과반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한다 해보세요. 그럼 이건
전부 위법할까요? 6분의 1만큼 유효일까요? 전부 위법합니다. 관리 행위는 누구 동의? 과반수. 갑은 전부를 지금 임대차 계약에 해놨고 임대차 계약? 그럼 유효죠. 근데 우리 6분의 1 사용하면 갑이 임대차 못하죠. 그러니까 공임을 농구만큼만 사용해도 무조건 과반수 소송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위법. 전부 위법합니다. 그럼 전부 위법하니까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그럼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해서 없다로 바뀌었어요. 니도 소수니까 네가 전부 인도 청구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대신 지상물 없애달라고 지상물 소개하려고 214조 물청 방해 배제 또는 방해 제거 이거 청구하면 너는 충분히 보호돼요. 니도 소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소나무 심었거든요. 소나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토지 자체를 니도 소수니까 인도청은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판례 받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침해자가 누군가 먼저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넘기면 지상권이 나옵니다. 지상권부터 10분 쉬고 가겠습니다. 양해하세요.